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이 세인트 제블린이라고 구국의 영웅이라고 불릴 정도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쓰이고 있길래 그래요? 뭐 제블린이란 이름이 원래 투창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모델 정식 명칭은 FGM-148A. 그리고 실전에 배치되기 시작한 건 1996년부터라고 하는데 명성을 떨치기 시작한 건 2003년에 이라크 전쟁에서부터 많이 사용됐어요. 토만 해도 이게 찝차에 얹고 다니고 막 고정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 제블린은 미사일인데 88mm가 바주카포로 변하듯이 들고 다니 뭐 좀 두껍고 둔탁해도 뭐 잘 들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들고 다닌다, 개인 화기화한다는 거에 위력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더욱이 개인이 가서 공격하는데 고정식이 아니라면 굉장히 유리한 위치나 원하는 위치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술적 융통성이라는 거죠. 탱크를 공격해도 어디에서 공격하느냐, 어느 지점에서 공격하는 거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전투의 방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탱크가 이게 골치 아픈 게 그게 단순히 세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투라는 건 전선을 만들고 집단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느 지점에서 저지하거나 내가 반격을 해야 되는데 탱크를 잡기 위한 포가 어디 지점에 밖에 배치될 수가 없으면 전술적 융통성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게 뭐 야간에도 들고 갈 수 있고 나무에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전술적 융통성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대한 피해가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평야에서 탱크가 쫙 와요. 여기서 두 대를 격파하는 것보다 좁은 길로 오는데 앞에 한 대를 맞추면 뒤로 이번에도 몇십 킬로가 이제 늘어선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고급 트럭 전체를 지연시킨다면 격파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블린처럼 개인이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건 이 전술적 효과라는 게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돼요. 지금 이제 발사되는 모습 보면 후폭풍 뒤에 나가는 거 보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굉장히 궁금했던 게 그거거든요. 확 후폭풍을 발사하면서 날아가면 이거 병사들 얼굴이 뜨겁지 않을까? 근데 이게 처음에만 뒤통수도 뜨거울 확 것 같아요. 날아가고 네. 불꽃이 안 나오는 상태로 슉 날아가서 몇십 미터 정도 진행한 다음에 다시 점화가 돼서 발사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소프트 런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목적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수의 보호. 두 번째는 저렇게 함으로써 사수가 운용하는 사람들의 위치가 노출이 최소화되는 거죠. 그래서 방식이 이제 두 가지로 2단으로 되어 있는 거죠. 최초에 보낼 때는 소프트 런치 방식으로 보내서 앞으로 한 예를 들어 5m 내지 10m 쪽으로 날아간 다음에 거기서 재점화가 돼서 2단 추진제가 점화가 되면서 가속도가 붙는 형태가 되는 거죠. 굉장한 기술력입니다. 저 영상은 제블린이다. 기관총 진지를 공격하는 아프간 전쟁에서 탈레반이 기관총 진지 공격하는 건데 지금 낙원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고정 기관총 진지는 고정 표적이니까 굳이 낙원하지 않더라도 바로 타기 가능하죠. RPG 지금 후폭풍을 보시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작아요. 뒤쪽에 5m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은 실내에서도 사기 가능한. 실내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옛날에 그 바추카포보다도 더 간편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전차 상부를 타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제블린의 재원을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최대 사거리는 원래 2.5km입니다. 그런데 저게 제블린이 차량용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성능이 업그레이드되면서 4.75km까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관통력은 약 600에서 800mm 관통력을 보이고 있고요. 텐덤 탄두라 그래서 앞에 탄두와 뒤에 탄두 이중 탄두로 되어 있어서 앞에 부분이 폭발력을 일으켜서 반응 장갑을 먼저 제거하고 뒤에 탄두가 관통력을 통해서 장갑을 뚫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600 내지 800mm 정도면 사실 3세대 전차까지 전부 다 파괴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유도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재원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에 유도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직격 방식입니다. 다이렉트 어택이라고 그래서 전차의 측면, 전면, 후면을 바로 타격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거는 저 앞에 빠져나간 유도탄이 최대 고도가 60m 정도로 됩니다. 그러니까 사격을 할 때 내가 직격 방식으로 사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전차의 상부 타격 방식으로 사격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격 방식으로 사격하겠다 그러면 직격 방식을 모드로 전환해서 사격을 하면은 이 미사일은 고도 60m가 최대 고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직선 형태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전차의 측면, 전면, 후면을 타격하는 것이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탑어택이라고 해서 상부 타격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출된 미사일이 최대 고도 160m까지 올라갑니다. 날아가는 과정에서 쭉 날아가다가 전차 앞에 한 500m 전방에서 고도를 높입니다. 높여서 고도 160m까지 올라간 다음에 다이빙 형태로 해서 전차를 타격하는데 수직은 아닙니다. 수직은 아니고 30 내지 40도의 각도로 전차 상부를 타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